조금만 옮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세기경부터 이슬람 상호권의 해상무역이 동으로는 중국, 서로는 스코틀랜드와 가까운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 교역이 이루어진 점을 미루어 충분히 문물의 교류와 함께 골프가 전래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확실한 가능성은 13, 14세기경 몽고가 유럽을 정벌하여 유라시아 전체를 지배했는데 그 영역이 프랑스 북부 프랑스까지 지배했다는 역사적 기록과 정황을 볼 때 골프가 그 당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주장으로 중국의 오문충은 에 의하면 이 중국의 추한 경기가 지금의 골프와 같은 그림 좀 보시면 넘어가기 전에 그렇죠. 이렇게 그 동서가 교류되고 여러 가지 해로로 해서도 이렇게 교류된 서로 왕래가 되는 점들을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이 몽고 제국 징기스칸의 이 몽고 이제 제국이 결국에는 이렇게 북프랑스까지 이렇게 갔다는 거의 이 정도까지 지배했다는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전래해 줬을. 것으로 12세기 초의 송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13세기 몽고가 유럽을 정벌할 때 유럽에 전파되었으며 이것이 1457년 스코틀랜드에서 출발한 골프로 발전, 다시 중국으로 이제 역수입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연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골프의 기원적인 형태나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파됐고 다시 이제 그 전파해 줬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서 퍼팅입니다. 퍼팅 결론의 의미로 사용했고요. 요 각주를 보시면 자 그린 위에서 홀에 공을 넣기 위해 굴리는 기술로서 골프에서는 이 퍼팅이 골프 경기 전체에서 43%, 어프로치도 있고 여러 가지 체는 있는데 이 어프로치샷, 아이언샷, 드라이버샷도 있는데 비중을 차지할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번역에서는 결론을 의미하고자 했다. 그러면 결론을 같이 보시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골프의 견설과 그 형성 과정을 고찰한 바 골프의 기원은 그 역사적 기록과 저렴해서 중국이 가장 앞서 있으므로 유럽이 아니라 중국이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골프는 스코틀랜드에서 발달 또는 발전된 것은 틀림없으나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골프의 기원으로서의 스코틀랜드 발상설은 재해석되어야 하며 그쵸 대부분 골프가 영국에서 또 다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골프라는 스포츠는 세계 각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전래되는지 후속력을 통해 이제 경로는 정확히 밝혀놓도록 하겠지만 세계 문화사적인 으로도 이미 기원전에도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교류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점을 들어보아 가장 오래된 골프에 관한 문헌과 그림들을 보고 있는 중국이 문물 또는 문화와 함께 서양으로 전래했으리라 추측하며 그 형성 과정은 중국,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간에 어떤 경유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순으로 전래됐을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판단을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골프 형성 과정을 추측할 수 있다. 첫 번째, 그 시기는 확실치 않지만 기원전부터 중국과 이슬람 문화권이 실크로드로
서로 교역이 이루어진 점을 미뤄 골프가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타고 이슬람 문화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8세기부터 이슬람 상호권이 활발하여 동으로는 중국과 서로는 동서로 얘기하는 거죠. 네. 스페인, 포르투갈 등과 해상으로 교역 현장을 밀어 골프도 해로로 또한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해로로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세 번째는 13, 14세기 몽고가 유라시아 전체를 지배했을 때 서로는 북부 프랑스까지 그 지병이 나타난 바 미루어 몽고 지배하에 중국의 골프가 북부 프랑스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렇죠. 프랑스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제가 나름대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 초원길 실크로드를 타고서 전래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해로로도 전래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몽고가 이제 프랑스까지 유럽을 지배했을 때 전래됐을 가능성 세 가지를 염두에 두는 거겠죠. 그러나 골프가 중국에서 기원해 발전되지 못한 것은 이거 중요합니다. 동양의 거의 모든 스포츠가 황실과 귀족층 등에서만 주로 이루어지다가 신체 활동을 천시하는 유교문화, 당연히 정신을 중요시하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금기, 타부시하여 일반 서민들은 거의 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라져 대중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가정되며, 한편 서양에서는 골프가 시민문화, 대중문화에 잘 흡수되어 전파됐고,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지역적 환경적으로 적합하여 그죠, 드넓은 벌판이나 이런 것들이 잔디라든가 대중화되어 그것이 체계화되고 발달을 오늘날 골프로 발전되었다고 본다. 그렇죠. 예. 어떻게 좀 수긍이 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 논리를 세운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로스트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트볼은 분실구라는 의미로 골프 경기 중 플레이어가 자신의 침볼을 찾지 못하거나 자신의 볼임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즉 볼을 찾기 위해 5분 이내에 자신의 볼을 찾지 못하면 분실구로 처리하여 플레이어는 1벌점을 받고 다시 원래 위치로 가서 다시 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이 로스트볼은 연구의 약점, 제한점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이제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런 말. 그래서 이 연구의 제한점, 놓친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나는 대답하는 바이다. 그리고 비록 역사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역사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칼 포퍼의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역사 자체로서는 의미 없습니다. 그 당시의 사건이나 뭐 하는데 우리가 후세대에 이랬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죠. 그 당시에는 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는 없겠죠. 그건 이제 후대에 다 평가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그 당시에 이런 우리가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자면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굳이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지금 뭐 전두환도 뭐 그 당시에는 자기가 정말 그렇잖아요. 뭐 나라를 구하는 심정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쿠데타를 일으킨데 그 당시에서는 그죠? 12.12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도 하고 쭉 광주 사태도 일으키면서, 그죠? 여러분들 택시 뭐 운전사도 보셨지만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본인이 뭐 지금도 물론 뭐 본인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들이 이제 그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박정희든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쿠데타를 일으킨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 규정을 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예, 여러분들 올림픽도 마찬가지예요. 쿠베르탱이, 예, 본인 뭐 나중에 이제 쿠베르탱이 그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쿠베르탱 남작이 정말 뭐 이 전 세계 축제 청소년들에게 뭐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막을 보면 사실상 쿠베르탱은 프랑스가 이제 전쟁에서 패한 뒤에 그 프랑스 청년들을 좀, 예, 독려하기 위해서 자국의 어떤 그런 청년들에게 좀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거지, 뭐 전 세계, 예, 청년들에게 주고 이렇게 그런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올림픽을 개최한 건 아닙니다. 그렇듯이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역사가 평가를 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 약점과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골프 형성 과정이 중국에서 기원하여 유럽으로 전래되었을 것이라고 우리 안목과 사관으로 제정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진실이라고 볼 수 없고 동양과 서양 또는 각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역으로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전래했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그런 판단은 또한 이제 이 1차 사료에 충분한 근거가 부족했고 제가 본 건 2, 3차 사료에 조사 연구되었으며 형성 과정의 현장 답사의 어려움, 언어의 한계성 등 제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스포츠 연구에서 사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유럽이나 중국의 주장이 아닌 우리 시각과 안목으로 골프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보고자 노력했으며 기여준 후속 연구에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보다 정확한 골프의 형성 과정을, 예, 추적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렇죠. 예, 뭐 어떤 개연적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 꼭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예, 참고 문헌은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참 한 20년 전에 쓴 연구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예, 새록새록합니다. 아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예, 잘, 예, 썼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봐도 참, 예, 나름대로 좀 열심히, 예, 공부하고 연구해서 잘 우리의 시각으로 좀 골프의 이런 기원에 대해서 들여다본 연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뭐 참고 문헌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뭐 다양하게 이제 책에서 인용한 부분인데요. 이건 그냥 참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신현기구가 있는데, 예, 다들 주말에 배우는 골프 네, 전자인데 제가 아닙니다. 다른, 예,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 제가 이런 참고 문헌들에서 이렇게 보면서 발췌해서 또 이렇게 저술해 나갔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께 이제 골프에 관한 기원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드리면, 예, 다음에 이제 축구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예, 그래서 골프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료나 이런 면에서는 절대 스코틀랜드, 영국이 아니다, 중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제가 또 이렇게 이 골프 기원설에 관한 뭐 5개 나라 이렇게 과제로 낼 수 있습니다. 시험에.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면, 예, 처음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예, 네덜란드,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5개 나라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뭐 그 파르티안샷이란 무엇인가, 그죠? 여러분들, 예, 그 우리 고구려 무용축에 나오는 뒤돌려 활쏘기, 그런 것들 뭐 중요하게 하고, 이제 중국에서 그 골프 경기에 관한 규칙집, 환경이라는 거, 뭐 그 정도면 전체적으로 이 논문에 대해서
예, 그래서 막 한 세 가지 정도 예, 좀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세네 가지 정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이제 나중에 평가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뭐 전체적으로 듣기만 하셔도 그 정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골프와 기원에 관한 형성과정 연구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골프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이어서 축구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축구의 기원과 형성 과정.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조금 올려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체육학회지에 이제 2006년에 이렇게 게재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패턴은 같은 이 골프의 기원과 같은 맥락에서 유추해서 제가 또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뭐 한번 또 같은 뭐 내용은 틀리지만 형식은 같은 맥락에서 제가 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The Origins and Formational Process of Soccer라고 해서 이제 뭐 같은 이제 크리티컬 리뷰 논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사실상은 제목은 축구 용어 뭐 킥오프라든가 축구 용어로 하고 싶었는데 좀 뭐 이 한국 체육학회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체육 쪽에서는 큰 학회지인데 뭐 이것도 당시에는 거의 뭐 심사 거의 계제가로 해서 거의 좀 뭐 아무 이 비평 없이 잘 게재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자, 서론 먼저 보시면 다시 한번 피드백 하신다 보시면 제가 쭉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일반 사람들은 축구의 기원이라 하면 통설로 영국의 축구 기원서를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으로 이야기하곤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논문 쓰기 전에 이제 골프를 쓰면서 그럼 축구는 어떻게 됐을까? 축구도 대부분 영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자료들을 쭉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논문을 쓰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영국의 축구 기원설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 있어 왔고 최근에는 중국의 축구 기원설이 보다 설득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도 대충 축구 뭐 영국이 기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입니다. 뭐 골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왜 그냐면 문명의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유럽이나 이쪽은 아직 미개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하 문명이 훨씬 더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더 이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좋았겠죠.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왜 아직까지 축구의 영국 기원설만을 통설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은 서양의 일방적인 스포츠 이론이나 학설들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며 마치 진리처럼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뭐라고 그랬죠? 스포츠 사대주의. 그죠? 기억나시죠? 요건 좀 지우고 좀 내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은 서양에서 들여온 제도화된 스포츠만을 스포츠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으며 동양이나 우리의 스포츠를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 서양 중심적인 스포츠에만 관심을 가져왔고 배워왔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사람들은 문화 사대주의처럼 스포츠도 사대주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스포츠 사대주의, 스포츠 플렁키시즘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피드백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진수 한양대 이제 명예 교수님인데, 한양대 이진수 교수에 의하면 근대 스포츠 이외의 것은 스포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직화된 오늘날의 스포츠 개념을 벗어던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한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만 스포츠이지 우리 전통 놀이는 스포츠가 아니라는 문화 사대주의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걸 바로 이제 스포츠, 제가 프렁키시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문화 사대주의를 제가 이제 스포츠 사대주의로 그렇게 좀 명명했습니다. 잠깐만요. 밑에 각주가 또 있나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포츠 사대주의에서 탈피하고자 축구의 영국 기원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목과 사관으로 축구의 올바른 기원과 형성 과정에 관해 고찰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축구뿐만이 아니라 뭐 골프도 그렇고 다른 여러 이제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안목과 시각에서 재해석해 봐야 될 필요성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요거는 골프랑 마찬가지고 같은 그 맥락에서 내용은 물론 틀리지만 이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건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좀 올려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스포츠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지우고 넘기겠습니다. 조금 옮길까요? 너무 그래서 우리의 안목과 시각으로 스포츠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바라보고 정립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필자의 눈으로 스포츠 역사와 문화를 다시 새롭게 바라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 연구를 위해 축구 역사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축구의 기원에 관해 조사 연구된 직접적인 한국의 논문들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단지 다른 결과의 논리 전개를 위한 일부분으로 언급하고 있는 정도였다.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다 좀 짜깁기 하고 인용하고 베꼈는데 잘못된 그런 역사들을 계속 베끼고 이래가지고 그런 형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울 때 그 축구의 기원은 영국이다라고 그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잘못된 것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골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논쟁되고 있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축구 기원설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축구 기원설에 관한 주장과 학설들을 살펴보고, 그렇죠? 어떤 주장이나 학설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스포츠 사상사적 관점, 제가 과거에 논문에서 많이 이제 어떤 통시적 관점에서 스포츠 사상사적 관점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프로치죠. 접근하는 방법. 그래서 축구의 기원에 관한 사실과 그 형성 과정을 고찰하여 재조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주 스포츠 사상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그래서 스포츠 사상사란 스포츠를 생성, 발전 또는 파괴시키는 사상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으로서 이 연구에서 스포츠 사상사적 관점이란 스포츠 사상사라고 하여
스포츠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에 역점과 시각을 두되 그것이 원초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성, 발전, 소멸되는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총체적 구조 속에서 조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각주는 이제 골프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서 제가 또 인용했다라는 걸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게 과거에 스포츠 사대주의, 그 다음에 스포츠 사상사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의 안목